자, 이번 파트에서는 데이터 생성 및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이나 행렬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 좀 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된 그런 배열에 대한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연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행렬 연산과 선형 대수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파트의 학습 목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넘파이에서 제공해 주는 배열 생성, 모양 변경, 그 다음에 산술 연산, 관계 연산, 그 다음에 행렬 연산, 그 다음에 선형 대수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습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의 행렬을 우리가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i라고 되어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은 이렇게 np.i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하고 d 타입은 우리가 int 타입으로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게 되면은 실제 이 원이라는 것들을 한번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 행렬이 이렇게 3x3짜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명령 중에 실제 e2라는 그런 행렬을 만드는데, 우리가 3x3 행렬을 만드는데 여기 k라는 값을 우리가 1이라고 주게 되면, k라는 값을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요 e2를 여러분들이 찍어 보세요. 찍어 보시면 실제로 실제 행렬이, 아이덴티티 행렬이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렬이 1, 0, 0, 0, 1, 0, 그 다음에 0, 0, 1 행렬이 각 행에 대해서 하나씩 물려가기 때문에 0, 1, 0, 그 다음에 0, 0, 1, 그 다음에 0, 0, 0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k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역시 왼쪽으로 시프트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시프트 된. 제가 너무 많이 했네요. 마이너스를 하나만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라인 스페이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라인 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꼭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8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MP를 전부 제로로 우리가 8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X1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라인 스페이스, LIN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0부터 10까지 n, 그렇죠? 그리고 엔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엔드 포인트를 true로 하면 내가 마지막 포인트를 사용하겠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엔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실제 false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x2는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false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x1하고 x2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x1하고 x2를 그대로 찍어 보셔도 그 값이 어떤 형태의 값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엔드 포인트가 true가 되면 10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엔드 포인트가 false가 되면 10이라는 값이 안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자, 여러분들이 임포트해서 배우지는 않았죠, 아직은.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 내에 pyplot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그걸 plt라고 지정을 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불러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Mathflow 라이브러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설치를 pip install Mathflow 라이브러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됐다 하면 플로트 plt 플로트 하고 x1 그 다음에 y죠. 그 다음에 실제 표시할 때는 이런 형태로 표시해 주겠다. 0 형태의 동그라미 형태로 표시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x2는 역시 마찬가지로 표시를 하는데 실제 y 값이 조금 옮겨 볼까요? 이렇게 조금 옮겨 보죠. 표시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plt.y limit은 실제로 마이너스 0.5부터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를 주겠다. 범위예요, 이게. 범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plt show 하면 그림이 딱 나타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Mathflow 라이브러리를 이제 배우게 되면 이걸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여러분들이 뭐 쫙 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자, plt 플롯하고 x1, y, x1 값과 y 값을 가지고 0이라는 형태로 그려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plt 플롯 x2라는 값하고 0, 그 다음에 y 더하기 0.5 좀 올려서 그려라 이런 거고요. 그 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0.5에서 1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좌표를 그려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딱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 3분 정도 걸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라인 스페이스, lin 스페이스하고 로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찍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를 우리가 mp. 그다음에 lin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0.3,3까지 해서 100개 정도 하고요. 엔드 포인트로 우리가 true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 스페이스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y는 numpy.log 스페이스로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0.3에서 3하고 넘버는 100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plt하고 그 다음에 플롯 한 다음에 x하고 y를 찍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표시는 우리가 0으로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plt show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x는 0.3에서 3까지 100개를 쭉 이렇게 100개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로그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도록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로그 스페이스를 만들면 그게 x 배열, y 배열이 만들어질 거고, 그 배열의 값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이런 실제 커브가 로그 커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 2분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네,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메쉬 그리드를 이용해서 메쉬를 생성하는 형태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nx하고 ni를 우리가 2하고 3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nx는 2고 ny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우리가 이제 mp.lin 스페이스 하고요. 스페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0,1,nx 이렇게 하고, y는 mp.lin 스페이스 하고 0,1, 그 다음에 ny 이렇게 해서 지금 x하고 y를 이렇게 생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x 값을 찍어 보거나 y 값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x는 0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는
0, 0.5, 1 이렇게 3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0하고 1 그리고 y는 0, 0.5, 1.0 이렇게 이제 3개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좌표의 각각의 항목들을 보면 6개의 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6개의 점들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메쉬 그리드를 만들어 보면 XX, YY라는 실제 메쉬 그리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게 mp.mesh grid 이렇게 하고 x, y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x좌표하고 y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0, 0, 1, 0.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위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행에 대해서 위쪽도 마찬가지로 행이 지금 3개죠. 3개가 전부 0, 1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YY는 그 값이 열로 나오게 될 텐데, 이 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0, 그 다음에 0.5, 1.0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오른쪽에 있는 x가 1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0, 0.5, 1,0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메쉬 그리드를 이렇게 생성하는 좋은 이그젬플이니까요. 한번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되고 있죠? 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라인 스페이스하고 그다음에 메쉬 그리드하고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여기처럼 실제 nx하고 ny라는 놈을 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z에 대한 값을 구하면은요. 여러분들이 mp.sin 형태로 해서 xx 곱하기 2개 하고 더하기 yy 더하기 곱하기죠, 이것도. 자,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각각의 격자에 있는 값을 제곱하는 거, y도 역시 제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plt.contour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contour하고 x, y, z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플로트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그 격자 모양에 대한 이런 그림을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실제로 이제 그 nx하고 ny를 좀 더 많이 생성을 해 봅시다. 20by 20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 보죠. 자, 20by 20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실제 그림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그 그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변화된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체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MP의 Z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적절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뭐 쉐입이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실습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4분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이 아주 멋있는 그림이 나오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v스택하고 h스택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그 배열들, 벡터들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벡터를 우리가 array 하고요. 그리고 1, 2, 3이라는 그런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 b라는 벡터를 여러분들이 4, 5, 6이라는 벡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C라는 벡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7, 8, 9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실제 3개의 벡터가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3개의 벡터가 생성이 됐으면 이 3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 vstack 이렇게 되면은
v스택하고 a, b, c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a, b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두 벡터에 대해서 mp v스택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가로를 꼭 넣으셔야 되죠. 콤마 c c를 하셔도 되고 두 개짜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개짜리를 하면 가로가 하나 더 빠졌군요. 이게 두 개짜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스택이 되고요. 세 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행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으로 이렇게 실제로 추가되는 그런 형태를 v스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뭐 한번 해볼까요? 뭐 좀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자, h스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열로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스택은 행으로 추가되고 그 다음에 h스택은 열로 추가된다. 이런 것들을 꼭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v스택 똑같은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행렬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 요 행렬을 우리가 라지 A라고 이렇게 3x3 행렬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보시면 3x3 행렬을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 컬럼에 즉 열에다 추가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내가 실제로 스플리트라는 v스플리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mp.v스플리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벡터 3개를 이용해서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v스택 명령을 이용하면 실제 A라는 벡터 3x3짜리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여기처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 세 개의 벡터를 통해서 h스택을 이용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이 B라는 벡터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열로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A라는 벡터를 내가 V 스플리트를 하는데 이 두 개로 스플리트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3x3짜리를 우리가 두 개로 스플리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이제 에러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V 스플릿은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행렬이 잘려져야 되는데 동일한 형태로 잘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에러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의 벡터를 잡았을 때 mp.array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10, 20, 30짜리의 행렬을 만들어서 실제로 A라는 이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v스택을 하는데 이렇게 4개를 v스택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4x3짜리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 4x3짜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v스택을 하게 되면 v스택을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 실제 mp에 대한 명령 중에 v스플리트라는 명령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이 2개 2x3짜리 2개의 그런 행렬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2라고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자르고 싶은 행렬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 1분 정도 걸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h스택도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h스택도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자체적으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파이에서 제공해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배열에 대한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B라는 그런 배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2, 1, 2, 3, 4, 5, 6, 7, 8, 9라는 그런 형태의 실제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내가 리쉐입을 해서 내가 3x3짜리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 3,3이라고 이렇게 리쉐입을 해서 그 결과를 C에다 넣어라. 이런 거죠. 그러게 해서 이 C를 찍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벡터들을 3개씩 잘라서 이렇게 3x3짜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몇 차원인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ndim 이렇게 쳐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hape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a.shap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한 1분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esha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벡터를 행렬로 바꾸고 또 행렬도 또 벡터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 중에 또 모양을 바꿔주는 게 RAVEL이라는 거, 그 다음에 FLATTEN이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쉐입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거를 우리가 mp.arrange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를 찍어 보시면 결과가 np.arrange R이 2번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보시면 0부터 해서 9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B라는 그런 실제 우리가 행렬을 만드는데 리쉐입해서 2,5짜리의 행렬, 2,5라는 행렬을 만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B라는 행렬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이 B라는 행렬은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x5짜리가 나오게 될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이 B라는 행렬을 우리가 RAVEL이라는 명령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이게 다시 뭐가 돼요? 벡터가 되는 거죠. 벡터. 벡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행렬점 RAVEL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MP 해서 바로 RA 그 다음에 VEL이라고 이렇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B라는 거에 flatten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도 그 결과를 우리가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가끔 벡터로 바꿔서 그 결과를 보고 싶을 경우는 이런 그 RAVEL이나 그 다음에 flatten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1분 정도 실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편한 그런 명령 중에 하나가 전치 행렬이죠. 행렬에 대한 전치 행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결과들을 보면 A가 뭔지 B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A하고 B라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 A는 여러분들이 벡터예요. 0, 1, 2, 3, 4, 5, 7, 8, 9로 구성된 벡터고요. 그 다음 B도 역시 마찬가지로 2x 실제 5, 2x5에 대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라는 그런 벡터에 대한 트랜스포즈 결과가 뭐냐 이걸 찍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B 행렬에 대한 트랜스포즈가 뭐냐 이렇게 해서 찍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2x5짜리가 5x2짜리로 바뀌었죠. 이런 게 트랜스포즈죠. 트랜스포즈 명령이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transpose t 대신에 이렇게 transpose라고 쓰셔도 됩니다. 똑같은 형태의 결과를 얻어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이게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이게 소문자로 여러분들이 transpose라고 써주시면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1분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좀 수학에 대한 명령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익숙지 않으신가요? 그래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numpy라는 게 numerical pyth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numerical이니까 수치에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꼭 다루셔야 되고, 그게 이제 결국 선형대수에 나오는 그런 명령들을 잘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렬 연산은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import numpy smp 하시고요. arrange 10, 그 다음에 reshape 2.5 하면 2x5 행렬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A가 5보다 더 작냐 이러면 이 행렬에 대해서 각각의 명령들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산이니까 이건 뭐 앞에 소개했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 모듈라 E가 0이냐 이렇게 이제 하면 각각에 대해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니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가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n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5보다 큰 게 어떤 거라도 하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그 .5이면 모든 게 다 실제 올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렬 연산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지컬 앤드 명령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로지컬 앤드, 로지컬 오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니까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그 고급스러운 선형대수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는 numpy의 함수가 뭐냐? numpy.linalg라는 그런 선형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해 주는 벡터하고 매트릭스에 대한 프로덕트들, 결과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dot 명령, line algebraic multiplication dot, 그 다음에 v dot, inner product, outer product, 그 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tensor dot, 뭐 eigenvalue, eigensum,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나 뭐 이런데 이런 그 관련된 행렬 벡터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렬 벡터에 대한 연산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디컴포지션 함수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아이젠밸류를 구하는 그런 함수도 제공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norms and other number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numpy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걸 숙지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 그 다음에 매트릭스 인버션,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점 솔브라는 함수, 그 다음에 텐서 솔브라는 함수, 그 다음에 인버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선형대수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A라는 실제 행렬, B라는 행렬을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그 A라는 행렬은 1,2,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은 A라는 행렬은 1,2, 그 다음에 3,4짜리, 그 다음에 B 행렬은 5,6, 7,8짜리 행렬을 만들었다. 이럴 경우에 자,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래요. 자, A라는 행렬은 우리가 뭘로 만들었나요? mp.array, 예, 그렇죠. 2, 1,2, 그 다음에 3,4 이런 걸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은 뭐예요? 역시 B라는 행렬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5,6, 그렇죠. 5,6, 6, 그 다음에 7,8짜리의 그런 2x2 행렬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었죠. 여러분들 찍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dot product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mp.dot 하고요. a, b 이렇게 해주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matmul 이렇게 해서 a, b 이렇게 해주시면 그 결과가 보여집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걸쳐.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행렬을 곱하기 하는 데는 여러분 mp.dot 명령, 그 다음에 matrix multiplication 명령, 이 명령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연립방 정식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100, 그 다음에 110, 그 다음에 2-4.5, 0, 그 다음에 y1, y2, y3, 그래서 7, 13,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제 우리가 행렬,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행렬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100, 110, 그 다음에 2-4.5, 11이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행렬을 우리가 뭐 여기서는 L이라고 놨네요. 그래서 L은 우리가 mp.array 하고요. 그리고 행렬을 만드는데 1, 0,1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1, 1,0, 그리고 2, -4.5, 1 이렇게 해서 L이라는 그런 행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B라는 값, 그죠? B라는 값에 대한 벡터죠. 7 mp array 하고요. 7, 13,5라는 그런 벡터를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면 L하고 지금 B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L하고 B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y1, y2, y3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y라는 값을 구할 때는 y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mp.lin 알고리즘, 그죠? .solve 이렇게 하는 거. solve l, b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y라는 값을 구하는 거고요.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 결과가 7, 6, 18이라는 결과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수식을 여러분들 행렬로 이렇게 잘만 표현하고 있다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y라는 솔루션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중요하니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 넘파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다 배우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파이에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1차원 배열을 생성할 때 여러분들 mp.arrange라는 걸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V스택이나 그 다음에 H스택들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면 되고요. 더더욱이 또 벡터를 우리가 행렬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reshape 펑션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umpy에서 제공하는 선형대수 함수를 3개 소개해 보시오 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나요? 자, 선형대수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들 보면, 자, 첫 번째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inner product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죠? 그 다음에 outer product, 그 다음에 행렬 곱 dat죠? 그 다음에 met mult,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선형대수 함수의 결과를 얻어, 그렇죠? 네? solve라는 명령. 그 다음에 아이젠 벡터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 배운 걸 보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numpy를 이용한 배열 생성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그 행렬 벡터들을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가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numpy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inner product, dot product, 그 다음에 eigenvalue, transpose, 즉 전체 행렬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선형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solve 함수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형대수의 기능들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분 numpy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